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 이 시간 꾸려가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제가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 또 다른 종목 상담은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여지없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따라가셔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우리가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3시 5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수의 한큐도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앞서 범양건영을 축하해야겠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 수익률 50% 넘겼어요. 축하드려요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매수한 이후로 106% 오늘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뭐 네. 갔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대선주 맥락에서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이것 봐요. 그렇죠. 네. 덩치가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시세가 좀 빠른 속도로 갔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테마를 중심으로 한 시세가 나온 상태여서 시세가 아직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성급한 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지금 당장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저 먼 위치에서부터 물량을 매집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버텨올 때 우리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움직일 때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충분하게 물량을 매집해놓고 길목을 짚을 때 이렇게 큰 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임박이 된 상태고 또 대선은 앞으로 한 약 1년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한 2년 정도 전부터 대선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선주들은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물량을 담아놓고 기다려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시세는 서서히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도 없습니다만 이미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예요. 일단 기업 가치도 좋은 상태고 가기다가 지금 현재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출렁거림이 연출되고 나서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밀리거나 내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에 나간다라는 그런 재료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주가의 어떤 상승 기조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 바라고요. 자, 이 정도 다 목적 익절가를 그래서 제가 5,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익절가가 지켜지는 선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부국철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양건영의 뒤를 따라가는 종목으로서 이제 부국철강의 주가도 상당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죠. 어제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장대 양봉을 세우는 그런 급등이 나타났고 역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형태입니다만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관련주가 대장주가 있고 뒤를 따라가는 후발주가 있고 그 뒤를 쫓아가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더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부국철강도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요. 자, 익절가를 제가 5,500원 정도까지 조금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가격 정도가 지지가 될 때는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어떤 트레이딩 매매가 쉽지 않다, 중장기 매매가 싫다라는 분들은 이번 반등에서 과감하게 물량을 자르고 나오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IS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반도체 장비의 반등은 이어집니다. 이 종목의 주가도 급등은 아닙니다만 1차 상승후 지리한 행보세를 보이고 계단식 상승세가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직전 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는 모습이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고요. 거래 천정 패턴이 없다라는 것들 감안하되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아직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5G 관련주 솔리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관련주가 좀 지루한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자, 솔리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행보세를 기록하고 2단 반등이 막 시작이 되고 있고 벌써부터 약 일주일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혼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상태고 지금 시장이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종목군들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는 일단 아닙니다. 5G 관련주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느리긴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여타 종목군들이 팡팡 올라가는 장세면 5G 관련 들고 있으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G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범양건영 부국철강처럼 가벼우니까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라인을 잡아놓고 저희가 처리해보는 게 좋을 그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솔리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볼게요. 어떻게 한 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과감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본격 2차 랠리 시작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2차 랠리 시작. 그 랠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실 저희가 좀 맘졸이면서 그렇죠. 확인한 게 또 많았는데 이제는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좀 시작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음 졸이고 조심스럽게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들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시각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시장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의 뉴욕 증시,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오늘 비교적 강합니다.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의 강세와 더불어서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이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의 강세를 이끌어가는 주요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 강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증시가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갈 때 거의 왕따 되었다시피 했는데 중국 증시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 증시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로 본 상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해 났을 때 그 수혜는 누가 가져갑니까? 한국이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것도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전주 대비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까지 전개되고 있죠. 지금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재료 등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제외했을 때 시장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호재가 많아요.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 기조가 분명히 확실하게 다져지고 있다는 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일봉상 지리한 단기 급등 지리한 횡보 장세를 보였다가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3일째 양봉이 형성되는 모습이죠. 주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결국에 3일째 양봉이 연출되면서 추가 반등 신호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요. 현재 거래량 자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태는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점대에서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나올 만한 물량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앞으로 또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상승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시장을 보시면서 손실을 만회를 못하셨거나 내지는 수익을 못 내셨다라는 분들은 지금처럼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확인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단행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2분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전주 대비 조금 늘어난 이런 형태인데요. 현재 2분기 업종별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변화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전주 대비 반도체 업종이 3.7% 정도 이익 전망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좋아진다면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시장 분위기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 기업들의 실적 호전 전망까지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빨간 박스를 쳐주셨는데요. 3.7% 지금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앞서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떨 것 같냐라고 애널리스트 분과 이야기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하우스의 뷰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IT주들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기대주로 꼽히는 게 아직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의 한 수도 또 이런 주도주 IT 섹터에 우리가 계속
기대해보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과 거기다 성장성까지 감안해지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내일의 한 수는 실적 호전 성장주에 집중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나니까 네. 증권가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이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데 자. 나오자마자 주가가 확 뛰어요. 이미 이제 시장 자체가 실적이 좋아질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었죠. 네, 맞아요. 이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나 많아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말씀드린 2단 상승이 막 시작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쫓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가기 전에 길목을 잡고 대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위치니까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일단은 시장은 뭐 지수는 신경은 별로 안 쓰셔도 됩니다. 지수는 제가 그동안 충분하게 시장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지수는 일단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수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겠고, 지수는 안정권이고요. 실적 호전이 연출되는 그 주도 섹터권의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그동안 제가 이제 시장의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주도주들 내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죠. 때문에 미래 성장주 IT 섹터를 선두해서 그 안에서 실적주를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격적인 실적 장제로서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진 상태에서 미래 성장성까지 부각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지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더 많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가가 2단 상승이 나오는데 탄력이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단순한 실적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가치가 없는 뭐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그러나 미래 성장성이 확실하게 보장된 실적주에 주목할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들 종목은 역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2차 전지 여기다가 5G 관련주들은 2분기 실적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가지고 게임주들과 그리고 엔터주들로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약간의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바닥권이고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더 종목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그 주봉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실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코스닥 시장의 이제 차트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5주 이동평균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다가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멈추고 5주 이평선을 살 깼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5주 이평선을 살짝 깼다가 막판에 올라서면서 5주 이동평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시초가부터 5주 이동평선 위에 올라서 양봉이 형성되는 모습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고 2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앞서 코스피 지수도 2단 상승이 시작됐고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신성장주들은 이미 시장보다 먼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에 카카오라는 종목도 지난주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며 옵니다. 결국에 미래 성장 가치주들이 장을 주도한 장이고 이런 종목이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의 레이스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미래 성장주들이 시장 전면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또 그들 종목 내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시장에 빠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너무 집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창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부각됐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행렬 보여줬고 이제는 카카오랑 NC소프트가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요.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고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한 큐 종목도 그런 종목일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은 많이 좀 줄죠.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들어오기
보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제 원론적인 방향으로 가질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네. 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신감을 좀 드린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5G 중에서 오이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이솔루션을 이제 다시 갖고 온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이미 이제 5월 초 정도인가요? 4월 정도인가 매수 들어가서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앞서 솔리드를 분석을 드리고 오이솔루션을 분석을 드리면서 5G 관련주에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점을 제가 또 한번 언급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시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내가지고 뭐 5G를 털고 다른 종목으로 가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은 장세거든요. 그래서 5G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5G 관련주는 2분기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 국가들이 5G 투자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전망치 좋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4분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3분기부터 글로벌 국가들의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미국을 선두로 5G 투자가 진행이 되고 해외 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진행될 때 이 회사의 광트랜시버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기술적인 측면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이미 주가는 재반입 평선 위에 올라서서 추세 전환에 일단 성공을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좀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분명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고 추세 전환 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은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은 오늘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세가 움직이게 되면 늦었기 때문에 빠른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53,000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 약간 넘어가는 가격대까지 53,000원까지 목표치를 잡아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42,500원 제시됩니다. 손절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 홀딩과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이전에 한번 저희가 공략을 해서 수익도 충분히 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습니다. 목표 주가 53,000원, 손절가는 42,5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이외에 또 여러 콘텐츠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한규수 매니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